지난 금요일 우리나라 증시 또 한 번 힘들었습니다. 바로 할리데이 리스크라고 하죠. 우리가 증시 닫고 주말에 쉬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외국계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미리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보유하는 건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땠죠? 주말에 아무 일이 안 나타났죠. 그래서 오늘 정도 한번 되돌림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다면 폭은 얼마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다가 미국 증시와 해외 이슈에서부터 좀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재무성에서 우리나라의 환율 스트레스를 조금 제거해 줄 만한 이 재료가 나왔고요. 다음에 역시 북한 관련 시나리오도 미국에서 이제 좀 더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외국인 투심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해 보기로 하죠. 먼저 로이터 통신의 지난 금요일 마감 브리핑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장 마감하고 그날 밤에 이제 미증시 금요일장 열렸는데요. 글쎄 뭐 약간 겸손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 좀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제목인데요. 지난주에 미국의 어닝 시즌이 개막했는데 대부분 기업들이 실적 호조를 기록하면서 뭐 예상치를 많이 내려놨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이 대부분이었고 미증시 주간 단위로는 사상 최고를 몇 번 경신했지만 금요일만큼은 숨고르기로 끝났다는 설명입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뭐 오늘 당장 우리 증시에 적용할 만한 재료들은 보이지가 않고요. 그래서 바로 월가에서 워싱턴으로 한번 날아가 보겠습니다. 미 재무성 측이 의회에 직접 제출한 자료를 지금 함께 보시겠는데요. 오늘 제목이 대북 리스크하고 환율 이중고잖아요. 이 두 이중고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여기서 힌트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월요일 이 바쁜 시간에 우리가 뭐 이걸 품위 유지를 위해서 보겠다는 게 아니고요. 주제가 보시는 대로 국제경제 그리고 외환 시장에 대한 것인 만큼 시장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 결과적으로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일단 앞부분 이 서머리에는 미국 경제 회복세와 고용, 주택, GDP 성장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고 대체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치하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아시아 주요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환율 민감도가 너무나 높다 보니까 최근 환율 불안에 따라서 중국 등 수출 중심 국가들이 조금 걱정이다. 이런 오지랖 내지는 이제는 팔을 좀 걷어붙여야 되겠는데 좀 이런 스탠스가 좀 느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 모든 것이 다 일본 때문이다. 일본의 양적 완화 때문이고 이것 때문에 아시아 외환 시장 전체가 불안정한 건데 아무리 뭐 일본의 장기 불황 탈피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원인은 무조건 일본이라는 것을 아주 냉랭하게 설명을 달았습니다. 게다가 이런 이 재무성이나 외교 문서, 연준 회의록 이런 거는 상당히 좀 행간의 의미를 읽어볼 필요가 있겠는데 Will closely monitor 하겠다는 얘기죠. 일본의 이런 양적 완화에 대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앞으로 미국이 관찰하겠다는 이런 압박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런 표현, 남의 나라 통화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모니터하겠다. 이건 좀 상당한 압박이 들어있다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뭐 쭉 내려가면은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뭐 진단하고 전망이 좀 있는데요. 역시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 엔화 대비 원화 환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이것이 바로 부담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 들어보니까 좀 아시겠죠. 사실 그동안 미국 정부의 일본 양적 완화에 대한 스탠스는 그야말로 부채의식이었습니다. 예전 플라자 합의 당시 이 엔화 환율을 세게 한번 건드렸다가 일본이 한 20년을 저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의 부채의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미국도 재정적자가 워낙 크다 보니까 현재 미국 국채를 중국 다음으로 일본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투자자로 위상이 올라가 있는데 일본을 이런 엔젤 투자자로 대우해주는 그야말로 자신들의 부채를 의식하는 그런 차원의 부채의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미국이 갑자기 이거는 좀 너무 심하다. 이제는 좀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이런 스탠스로 돌아섰다는 거죠. 필드의 의견을 바로 한번 들어보실까요? 외신하고 시장에서 평가를 들어보겠는데 먼저 시장에서 평가입니다. 달러 대비 엔화 환율 보시겠습니다. 달러엔 환율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이후로 급등했던 환율이 지난 금요일 이 미 의회 보고서 이후로 상승분의 한 3분의 1 정도를 급하게 반납을 한 상태죠. 여기에 대한 현지 외신의 평가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전합니다.
제목을 제가 좀 격하게 붙여놨는데 뭐 제가 외신캐스터로서 저 정도 표현의 자유는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미국이 이제 나선다는 거죠. 앞에서 보신 미 재무성의 의회 업무 보고에서 일본 엔화의 평가절하 속도가 너무 빠르고 너무 강도가 세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면서 이에 따라서 중국, 한국 등 주변국 환율 하락폭이 지나치다는 점에 착안해서 미국이 이제 더 이상은 강 건너 불 보듯이 놔둘 수가 없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좀 제지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죠. 근데 좀 씁쓸한 것이 있다면 지금 북한 문제도 그런데 이제 환율 문제까지도 결국 미국의 손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조금 그렇다는 거죠. 이어서 바로 현지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소시에테 제네럴입니다. 글로벌 투자 전략가 키트 저크스는 이번 미국의 입장 표명은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의지 전반에 대한 저격으로 시비로 평가가 가능하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일본의 장기 침체 탈피 노력만큼은 지지를 하지만 미국이 일단 엔화 가치가 더 이상 절하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속내가 담겨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현지 반응 보실까요? 니폰 생명보험 리서치센터 수석경제학자. 최근 일본 엔화 약세는 미국이 감내하려고 당초에 마음먹었던 수준에 비해서는 아니지만 그 속도에 있어서 조금 위협적이었다고 할 만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달러당 100엔 정도까지는 서로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빨리 달성돼 버리려고 하니까 미국이 갑자기 경계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일본은 엔저에만 이렇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경제성장 강화와 재정 건전성 목표, 재고를 목표로 한 제대로 된 통화정책 기조를 보여줘야 될 시점이 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러기 전에는 여기서 더 이상 추가 엔저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평가를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주제는 바로 환율과 대북 리스크였습니다. 이제 북한 관련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NN 보도 내용 보시죠. 보시다시피 이제 북한 사태가 종결되는 수순으로 가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압축을 했습니다. 해결 3대 시나리오라고 하려다가 해결이라고 하기에는 세 개의 시나리오 중에 세 번째가 좀 험악한 것이어가지고 저렇게 종결 시나리오로 붙여놨는데요. 일단 김정은이가 원하는 것,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함께 원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자막으로 정리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김정은이 원하는 것. 일단 북한은 최근 위협의 수위를 낮추지 않고 핵으로 포장된 자신들의 군사력을 중동, 그러니까 이란이나 파키스탄 이런 다른 국가들에까지 과시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미 한국 주식시장은 망가졌고 한미일 그리고 중국도 여기서 더 이상의 한반도 긴장 수위가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는 입장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북한이 이긴 게임이고 이제는 북한이 갑의 입장에서 즉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놓고 원하는 바를 아주 서서히 얘기를 꺼내려고 할 것이다. 시나리오 두 번째 보시죠. 최근 북한의 위협으로 자연히 한미일 군사 이 동맹 기조가 강화됐고 이 상황에서 미국의 각종 첨단 군사 장비들이 한반도에 와서 군사훈련을 막 하고 있는데 중국이 여기서 이제 찍소리를 못하는 입장이 됐죠. 결국은 중국이 이렇게 이상하게 소외돼 버렸다는데 중국이 그동안에 동맹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북한의 전력, 식량 같은 원조를 끊는 식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가능성이 있죠. 세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어코 북한이 사고를 치고 주변국이 북한을 응징하는 건데요. 이런 전면전은 일단 확률이 가장 낮고 그 파급 효과가 워낙 무서운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배제를 하겠다. 그럼 앞에서 보신 첫 번째, 두 번째 시나리오의 둘 중에 하나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시죠.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에 대한 선호 경향을 나타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난주 한 2, 3일 정도 외국인이 환매수든 쇼커버링이든 어쨌든 매수 들어왔던 거 하루 만에 반납한 폭의 이 정도 3.15% 하락을 하루 만에 나타냈고요. 이거를 할리데이 리스크로 반영한 것도 있지만은 오늘 당장 외국인이 할리데이 리스크 제거됐다고 순매수로 돌아설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 대북 리스크 환율 문제 이중고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